안녕하세요, 유세입니다. 오늘은 의외로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말실수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직업이 이렇다 보니.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사실 직장생활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직급별로 뭐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오늘은요, 정말 직장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거의 30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그 세월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요. 내 말의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고달프게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수월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근데 내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유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조심해도요, 직장생활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실수. 척하는 거예요. 척. 이 망고의 진리죠, 사실. 척만 안 해도 나는 그야말로 이제 평균 이상은 갑니다. 그런데 직급을 막론하고 이걸 그렇게 못해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척하는 게 뭐예요? 뭐 아는 척, 있는 척, 예쁜 척도 있어요, 그죠? 예쁜 척은 그래도 귀엽기나 하죠. 근데 아는 척, 있는 척만 이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 이제 대표랑 처음으로 이렇게 상견례 하는 점심을 이렇게 먹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님은 이렇게 신입들한테 뭐 얘기를 하다가 요즘 신입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주로 데이트하고 어디가 유명하고 뭐 그러냐고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많잖아요, 사실 요새도 뭐 연남동, 뭐 성수동 뭐 많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중에 한 신입사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그야말로 핫플레이스에 대한 뭐 외국인도 많고 뭐 젊은 사람도 많고 이런 좀 여기가 정말 그야말로 뜨는 뭐 그런 핫플레이스다 이러면서 막 그 대표한테 이제 정보를 쏟아내니까 어우, 자네는 그 동네 뭐 사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또. 그랬더니 그 신입사원이 하는 말이, 아우, 저 사는 건 청담동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 아버지 건물이 몇 개 있어서 잘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밥 먹다 말고 너무 웃겨갖고 막 뽑을 뻔했어요, 정말. 어쩜 좋냐 너를 막 이런 막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신입이지만 어쩜 그렇게 말할 줄을 모르냐. 이렇게 눈치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힘들어지는 거죠, 나중에. 그 직원은 그 얘기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부자야, 재력 있는 사람이야. 이걸 이제 거기서 이제 어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선배들한테 완전 비호감이 되는 거죠. 또 다른 거, 이제 이런 어떤 막 있는 척, 뭐 이런 걸로 굉장히 비호감으로 찍히기 쉽고, 또 아는 척은 어떤 거 있어요? 이 선배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투자 상품 하나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서 나 그거 하나 들었다 이러면서 후배한테 이제 위해 준다는 마음으로 후배한테 막 너도 작게라도 뭐 이거나 시작해봐, 이율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름 생각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 후배는 워낙 재테크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이미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데 선배가 지금 들었다는 거, 그리고 선배가 권해주는 거, 이거는 그다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거 뭐지, 저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선배. 뭐 이런 게 훨씬 더 좋아요. 막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선배를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건 아는 척도 아니고 진짜 알아서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 약간 센스가 있는 후배라면 그럴 땐 그렇게 아는 척 안 합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뭐 카톡으로라도 링크 하나 보내주면서 선배님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런 거 하나 저기 봤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상품인 것 같아서요. 혹시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이제 센스 있는 후배의 역할이죠. 아는 척을 하면요, 상대는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선배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이제 후배인 경우에 선배들한테 내가 아는 척 하지 말자. 모르는 척 하면서 자기를 낮추면 차라리 이제 선배들한테 또 호감형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유리한 입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배한테 어떤 이제 정보를
주면 저 선배가 훨씬 더 좋아지는 어떤 상황이라도 그때와 어떤 그런 상황을 잘 센스 있게 눈치껏 봐서 내가 지금 정보를 던져야 될 때냐 아니면 그냥 아는 척하지 말아야 될 때냐 이거를 구별하는 센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관심을 가지시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뭔가 하면 말이 많으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제 제목이 그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이 하는 말실수인데 말실수는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비례해서 커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죠. 내 약점이 잡힌다든지. 특히 이제 직장생활 시작하는 사람, 이직하는 사람, 또 승진할 때 한 번씩 반드시 되뇌어야 할 말이요. 자, 말을 줄이자. 말을 줄이자. 이런 원칙 너무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말 많은 사람은요. 말실수를 100마디 하는 사람이 1000마디 하는 사람보단 말실수 덜 하겠죠. 1000마디 하는 사람, 100마디 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아무리 달변가라고도 말실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직장 인간관계는요, 기본적으로 각자의 이해 때문에 만난 집단이잖아요. 그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뭐 친구나 동호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만난 동료한테 속 깊은 얘기를 해도 될까?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사이일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속 깊은 이야기가 내 약점을 그렇게 속 깊은 얘기를 이제 내 약점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결국 나한테 이제 상대는 선입견이 생길 거고 만약 어둡고 우울한 그런 막 속 깊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뭘 해도 좋은 건 아닌 거죠. 직장 동료하고 대화할 때 뭐 가족사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 뭐 험담, 가족 험담하는 이런 것도 굳이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을 많이 하지 말자. 그러면 분명히 실수가 있으니까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두시고요. 세 번째 부정적인 화제예요. 정말 이거 정말 참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막 무의식적에 하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만 딱 오늘부터 끊어도 직장생활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 먹으러 갔어요? 뭔가 가벼운 이야기 하면서 즐겁게 이제 밥 먹잖아요, 우리가 보통. 직장생활에 굉장히 낙이죠. 나는 어떤 화제로 얘기를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냉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거. 회사 욕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예산이 줄어서 직원들 헬스클럽에 다니는 거 50% 지원해 주던 거 다 끊었다고 치자고요. 어쩜 그거 얼마 한다고 그 예산을 줄이냐? 도대체 임원들은 법인카드 한도액 줄였어? 안 줄였을걸?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 이런 얘기들. 이게 과연 누구한테 유익할까요? 절대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얘기입니다. 또 이번에 이제 본부별 워크숍을 가는데 가까운 데 가서 이제 하루 만에 하고 오는 워크숍으로 바뀌었대요. 작년처럼 제주도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꼴랑 그거 해주면서 예산 삭감이냐? 아유, 너무하지 않아요? 막 이렇게. 그럴 때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예요? 맞아. 이렇게 하는 유형이 있을 거고. 그거 보인 줄 알아? 이러면서 막 한술 더 떠서 흉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유형은 나는 하루짜리가 그냥 2박 3일 그렇게 가는 것보다 부담 없어서 좋던데 오히려 나만 그런가? 뭐 회사에서 2박 3일씩 같이 몰려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런 유형이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유형이죠. 여러분 어떤 유형이세요?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그게 싫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글쎄요 그러고 가만히 있거나 자 최소한 이제 거기까지는 하셔야 되는 거죠. 회사 험담하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 세워두면요 실수해서 곤란해질 확률 별로 없습니다. 또 부정적인 얘기 어떤 거 있을까요? 빨리 때려치우고 난 백수가 꿈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퇴사가 인생의 목표야 막 이런 거 나의 드림은 정말 나의 로망은 막 이런 거 얼른 조기 은퇴해서 난 백수로 사는 거야 이런 걸 농담이랍시고 자주 얘기하는 사람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막 웃어 넘겨도 그런 얘기 자주 하는 동료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제 회사의 로얄티는 전혀 없고 언제 그만둬도 저 친구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딱히 내가 이제 그 부정적인 이야기는 아니라고
이제 스스로는 판단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화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유튜브 채널 하나 시작해봐야겠어. 블로그로 부수입을 좀 만들어봐야겠어. 저녁 때 선배가 도와달라고 해서 선배 사무실에서 한 밤 12시까지 요새 작업해.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직장 동료한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슨 이득이 되겠다고 할까요? 이런 말을 하면 뭔가 퇴직할 생각도 있구나. 또 딴 생각하는데 일은 제대로 하겠냐? 이런 마음만 들게 하겠죠. 내 마음과 듣는 상대의 마음은 달라요, 여러분. 유튜버를 하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밤에 투잡을 뛰거나 절대적으로 내 성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흘려서 하등에 이득 될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그냥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말실수죠. 대화의 주인공 내가 되지 말자. 이 원칙.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대단히 편하게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어때요? 내가 제일 많이 말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 안부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지내세요? 뭐 식구들은 어때요? 뭐 주말엔 어땠어요? 뭐 부모님 같이 산다고 부모님은 요새 다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들 다정하게 안부 묻는 게 가장 기본이죠. 나를 주인공으로 놓고 보자면 그러니 안부 안 물어보겠죠. 만나자마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쉴 새 없이 그냥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일단 비호감이에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후배가 인사했어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김대리가 나한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김대리는 내가 주말 어떻게 보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어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주말에 여행을 갔는데 어땠고, 음식이 너무 맛있었고, 쇼핑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말하면 진짜 물어본 사람 후회해요, 후회.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자기 얘기만 하고, 주말 잘 보냈냐고 물어본 김대리한테 김대리는 주말 잘 보냈어요? 이런 거 물어보지 않는다니까요. 굉장히 예의 없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 줘야 되죠. 나한테 이제 안부를 물어본 사람한테 물어봐 줘야 되는 거죠. 모든 게 어떤 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타인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회사 생활은 사실 사소한 문제 하나로 굉장히 평판이 이제 좌우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말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실력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내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회사를 출근하는 순간 말의 무게에 대해서 나 자신을 좀 더 조심시키자. 이렇게 딱 결심하는 거 아주 중요한 습관이고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 생활을 위한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